진짜 이게 그냥 치킨이라고요? 조지는 이 한마디를 남긴 채 접시에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음식 앞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런던의 흔한 치킨 체인점에서 자라온 그의 입맛은 늘 기름진 튀김이 전부였다. 달고기는 이런 거지 뭐 하고 살아왔던 그에게 서울 어느 골목의 조그만 치킨집에서 만난 이 작품은 그야말로 문화 충격 그 자체였다. 서울에 오게 된 건 단순한 여행이었다. 대학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시아 여행의 한 코스였고 사실 조지는 한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 도쿄와 타이베이, 방콕 등 이미 유명한 도시들에 비하면 서울은 약간은 낯설고 다소 심심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길, 야, 한국 치킨 안 먹고 간다 하면 진짜 후회할걸?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곳이 바로 그 골목 어귀의 작은 치킨집이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튀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름 냄새가 아닌 뭔가 더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였다. 좁은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곳곳에 치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렇게까지 치킨을 먹는다고? 조지는 그저 놀랐다.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 종업원이 가져다 준 작은 반찬들 무절임, 마요네즈가 섞인 샐러드, 고추장 찍은 오징어채 등등 모든 것이 생소했다. 그리고 드디어 치킨이 나왔다. 접시 위에 마치 예술 작품처럼 쌓여 있는 달 조각들. 튀김옷은 황금빛이고 반짝이는 소스가 겉을 감싸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현지 친구가 장갑을 끼며 말했다. 그냥 손으로 드셔보세요. 더 맛있어요. 조지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었다. 바사사.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치킨은 바삭하게 무너지며 안쪽에서 따뜻한 육즙이 터졌다. 입안에 퍼지는 달콤하고 짭짤한, 거기에 살짝 매운 소스는 지금껏 경험한 그 어떤 치킨과도 달랐다. 향신료의 조화는 복잡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었고 튀김의 바삭함은 소스에도 눅눅해지지 않았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 맛이 제자리를 지키며 폭발했다. 세상에, 이건 진짜 치킨이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조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한국 치킨 레시피. 한국 치킨 만드는 법 유튜브. 영국에서 한국 치킨 먹는 법.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식욕을 자극하는 영상들과 설명뿐. 그 복잡한 조리 과정과 특유의 재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맛의 정체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온 조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달고기가 아니라 그 치킨 한 조각이 가져온 삶의 충격이었다. 런던의 치킨 체인점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그가 평생 먹어왔던 건 진짜가 아니었다. 이튿날부터 그는 서울 곳곳에 치킨집을 찾아다녔다.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달, 마늘치킨, 퓨전 스타일 치킨까지. 그는 마치 중독자처럼 치킨을 탐닉했다. 하루에 2번, 심지어 3번도 먹었고 배달 앱을 이용해 호텔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음미하는 순간을 가장 좋아하게 됐다.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다. 야, 넌 진짜 치킨 때문에 한국에 이민 가겠다고 하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농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지의 마음속엔 이미 어떤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 치킨을 다시 먹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국에 와야겠다. 조지가 처음 치킨을 먹은 기억은 어릴 적 동네의 소규모 튀김 가게였다. 종이 상자에 담긴 기름기 범벅의 달달이 푹신하지도 바삭하지도 않은 튀김옷, 간도 덜 된 듯한 달고기. 하지만 그는 그것이 치킨의 전부라고 믿었다. 그에게 치킨은 항상 대충 때우는 음식, 혹은 술 마신 다음날 속풀이용이었다. 맛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치킨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치킨이 하나의 문화로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그는 코웃음을 쳤다. 아니, 치킨이 무슨 문화야. 그냥 튀긴 닭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마주한 그 치킨은 그런 그의 오만한 생각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가 먹은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진심, 정성, 노하우, 그리고 창의성까지 응축된 문화 그 자체였다. 게다가 함께 먹는 방식도 전혀 달랐다. 영국에선 보통 혼자서 먹거나 포장해 간단히 처리하는 음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치킨이 사람들을 이어주는 음식이었다. 다 같이 웃으며 장갑을 끼고 무절임을 함께 나누고 소스를 건네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풍경은 그에게 너무도 신선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음식은 훌륭했지만 조지는 그보다 더 큰 감동을 인간관계에서 느꼈다. 같이 먹던 친구가 뼈를 바르게 발라주는 모습, 종업원이 웃으며 추천해준 메뉴, 물티슈를 하나 더 건네주는 친절함. 이 모든 게 조지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이 빠져들게 만든 계기였다. 그날 이후 조지는 뭔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치킨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건 대체 뭐였던 거지? 그리고 만약 이걸 영국에 가져갈 수 있다면?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단순한 생각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런던 히드로 공항. 서울에서의 여운을 가득 안고 돌아온 조지는 일상으로 복귀하자마자 진짜 문제에 직면했다.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집 앞에 있는 치킨 전문점에 갔다. 기름이 흐르는 통닭을 입에 넣자 첫 한 입에 알 수 있었다. 이건 치킨이 아닌데?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맛이 이제는 심하게 부족하게 느껴졌다. 튀김옷은 두껍고 눅눅했으며 고기는 질기고 양념도 단순하기 그지없었다. 조지는 치킨을 내려놓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서울에서 먹던 치킨 사진들을 꺼내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다. 가게에서 찍은 조각들, 테이블 위 무절임, 친구들과 나눈 건배의 모습.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향수가 아니야. 혀가 내가 한국을 기억하고 있어. 몇 주 후 그는 진짜 치킨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한국을 다시 찾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여행 명분만으로는 부모와 직장 동료들의 이해를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단기 어학 연수를 핑계로 서울행 비행기를 다시 끊었다. 3개월, 단 3개월만 서울에서 지내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조지는 탐험가였다. 치킨이라는 보물을 파헤치기 위한 진지한 탐험가. 그는 서울 곳곳의 치킨 가게들을 다니며 각 브랜드의 특징, 맛의 차이, 지역별 스타일을 연구했다. 가로수길의 트렌디한 치킨바, 강남의 인기 프랜차이즈, 홍대 앞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 있는 가성비, 치킨집, 을지로의 골목 안 노포까지 조지는 모든 메뉴를 사진 찍고 기록하며 비교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요리예요. 같은 닭고기를 쓰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그는 혼자서 치킨을 리뷰하는 블로그도 열었고 소셜 미디어에는 하루에 3번씩 치킨 사진을 올렸다. 치킨 필그림, 즉 치킨 순례자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어느새 외국인 팔로워도 생겼다. 그러던 중 그는 치킨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하게 된다. 바로 레시피와 재료 문제. 그는 영국에서도 이 맛을 재현해보려 했지만 소스는 똑같지 않았고 튀김 반죽도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영국 슈퍼마켓에선 찾을 수 없는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도 튀김 기법과 온도 조절의 기술이 달랐다. 아, 이건 그냥 닭을 튀겨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그는 한국에서 튀김 반죽 강의를 수강하고 배달앱 리뷰를 분석하며 치킨의 본질을 파고들었다. 그 사이에 그는 한국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어느 날 한 치킨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 치킨 하나에 이렇게 진심인 외국인은 너가 처음이야. 그 말에 조지는 무언가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한 줄의 문장을 새기게 된다. 나는 이 치킨을, 이 문화를 내 나라로 가져가야겠다. 서울로 돌아온 조지는 자신도 모르게 치킨의 민족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에게 치킨은 단순히 음식이 아닌 하나의 사회 문화였고 체계였으며 예술이었다. 가게마다 튀김 기법은 미묘하게 달랐고 같은 간장 소스라 해도 짠맛과 단맛의 비율은 확연히 달랐다. 심지어 파채를 얻는 방식, 무절임의 산도,
배달 포장의 정성도 모두 각각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그냥 먹지 않아요. 진심으로 대하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는 매일 저녁 한 군데씩 치킨집을 정해놓고 방문했다. 심지어 유명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골목 속 노포, 혼자 운영하는 수제 치킨 가게, 24시간 배달 전문점까지. 조지는 진지한 태도로 메뉴를 분석하고 종업원들과 대화하며 가끔 주방을 엿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야. 이건 정서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맛이야. 가끔 조지는 치킨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 번은 대학생 커플이 함께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고, 또 다른 날은 회사원들이 회식하며 소주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홀 구석에서 아버지와 딸이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를 울컥하게 했다. 영국에서는 보기 드문 가족이 음식 앞에서 웃으며 소통하는 장면이었다. 왜 나는 이런 식문화를 몰랐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사명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영국에 소개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정, 사람들, 식사 문화 자체를 알리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조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혼자 메모장을 꺼내고 각 치킨 스타일별 특징, 가게 디자인, 필요한 장비와 재료 수급 계획까지 정리했다. 심지어 그는 어느 날 밤 치킨 가게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했다. 혹시 너희 집 레시피 좀 배우면 안 돼? 그 말에 직원은 웃었고 매니저를 불러줬다. 매니저는 조지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는지 기본적인 튀김 기법과 소스 배합 원리를 간단히 알려줬다. 그날 밤 조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렇게 적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목표가 아니다. 이건 내 사명이야.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영국 런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 치킨의 진짜 맛을 알리는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런던으로 돌아온 조지는 가슴속에 맹렬한 불을 품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건 단순히 맛있는 치킨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그 느낌, 사람들 간의 온기, 음식에 담긴 정성을 그대로 옮기고 싶었다. 그는 직장을 정리하고 치킨 창업 준비에 올인하기 시작했다. 가게 이름은 한국어 느낌이 나는 단어를 썼고 인테리어도 한국식 포장마차 분위기를 냈다. 한쪽 벽엔 조지가 직접 찍은 서울의 치킨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메뉴판에는 문은 기본 제공됩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치킨도 매운 양념, 간장, 파달드 등 한국 스타일을 고집했고 직접 튀김 기법을 수백 번 연습해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첫 번째 위기였다. 현지 고객의 반응이 너무 심심하다는 것. 왜 이렇게 짜지 않아? 이거 우리가 아는 하슈잉 아니잖아. 뭐야, 반찬이 무절임이야? 그는 현지인들의 입맛과 한국식 치킨 사이에 간극을 절감했다. 게다가 현지 유통업체에선 무절임 재료, 떡, 파채 같은 부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조지는 매일 아시아 마트를 뒤지며 재료를 구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위기였다. 사업 허가와 세무 문제였다. 치킨을 한국 스타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중 일부는 수입이 제한되거나 특정 규정을 따라야 했고, 조리는 문제없는데 소스 레시피를 영국식으로 변형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게 진짜 한국 치킨이 맞을까? 조지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다. 그가 만들고자 했던 건 진짜 한국 치킨이었는데 현지 사정에 맞추다 보니 점점 타협하는 자신이 싫었다. 그러던 중 그는 SNS로 서울에서 알게 된 치킨집 사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진짜 간장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바로 왔다. 너 아직 그 마음 안 식었구나. 널 믿는다. 곧 레시피 보내줄게. 그날 밤 그는 한국에서 함께 치킨을 먹던 현지 친구들과의 영상통화를 했다. 조지, 네가 만든 치킨은 맛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우린 내가 한국 치킨에 진심이란 걸 알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말에 조지는 눈물이 날 뻔했다. 그는 처음부터 단순히 돈을 벌려고
이 가게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그는 정성을 전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다시 가게를 정비했다. 고객에게 무절임의 의미를 설명했고 벽에 치킨에 담긴 한국의 마음이라는 글귀를 붙였다.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썼다. 마음으로 튀깁니다. 조지는 자신이 한국 치킨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산 전체를 걸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사업이 굴러가지 않았다. 오픈 첫 달 예상과는 달리 손님은 적었다. 들어오는 손님 대부분은 호기심 반, 유튜브에서 본 영상 기억반으로 가게를 찾았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소스 맛, 부드러운 식감, 한국식 반찬들 앞에서 대부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뼈 있는 치킨이야? 왜 이렇게 맵지? 김치는 없어요? 조지는 이 질문들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위축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부터 조지는 타협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소스를 조금 더 달게 할까? 치즈 소스 같은 걸 추가할까? 기름 튀김을 조금 더 센 온도로 돌릴까? 하지만 매뉴얼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서울의 그 밤 치킨 한 조각을 먹으며 감동하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그 놀라움과 따뜻함. 이걸 줄이자고? 아니, 그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반대를 들었다. 조지, 그냥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음식 장사는 내 분야가 아니잖아. 넌 요리 전공도 없고 한국인도 아니고. 친구들도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한국 치킨에 집착하는 거야?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매일 새벽 시장을 돌며 아시아 식재료점 주인들과 얼굴을 트고 무절임용 식초 비율을 직접 실험하고 심지어는 양파를 얇게 써는 법을 영상으로 다시 배웠다. 그의 손은 어느새 프로 요리사의 손처럼 단단해졌고 눈은 소스 끓는 점도를 구별할 만큼 예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한국인 유학생이 가게를 찾았다. 치킨을 주문한 그 학생은 한 입 먹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여기 런던 맞죠? 그 한마디에 조지는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이 만든 한 조각의 치킨이 누군가에게 그리운 집의 맞이 되었다는 것.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중심을 잡았다. 치킨을 바꾸지 않기로,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성껏 전하기로. 그리고 SNS 이렇게 썼다. 한국의 치킨은 맛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고 사람이고 따뜻함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걸 튀기고 있습니다. 조지의 가게는 시간이 흐르며 조용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명이 블로그에 후기 글을 남겼고 그 다음은 음식 전문 유튜버가 조지의 치킨을 소개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영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런던에서 한국의 맛을 전하는 외국인으로 그를 소개했다. 그의 가게는 갑자기 SNS 현지의 성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게 앞에는 줄이 생겼고 예약은 일주일 이상 밀렸으며 무절임과 파채를 담은 작은 플라스틱 통은 예쁜 감성 사이드로 영국인들에게 입소문을 탔다. 조지는 가끔 손님들에게 물었다. 이 치킨 어때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뭐랄까 그냥 음식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건 내 치킨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배운 치킨이야. 한국에서 내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야. 그리고 2년 뒤 조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다. 여기 정말 돌아오고 싶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조지는 처음 그 치킨을 먹었던 가게를 찾아갔다. 그곳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사장님은 조지를 알아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야, 넌 정말 해냈구나. 넌 진짜 한국 치킨의 자존심이야. 조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사장님, 전 그냥 이 치킨이 너무 고마웠어요. 제 인생을 바꾼 게 바로 이 치킨이었거든요. 그는 가게 안에서 조용히 한 조각을 들고 입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그날의 감정이 몰려왔다.
바사삭. 그 바삭한 소리와 따뜻한 육즙,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이 그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조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에겐 그냥 달길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치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조지는 잠시 공항 한켠에 멈춰 섰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처음 한국에 왔던 순간의 감정을 되새겼다. 그때는 단지 친구들과의 여행지 중 한 곳일 뿐이었던 나라. 하지만 지금 이곳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원점이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차창 밖의 풍경은 그리 낯설지 않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밤늦게도 밝은 편의점, 지하철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낀 청년들. 그는 그 속에서 이제 외국인이 아닌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바로 자신에게 처음 치킨의 충격을 안겨줬던 그 골목의 치킨집이었다. 변함없이 그대로인 간판, 여전히 바삭한 소리가 들려오는 주방. 그리고 그때처럼 다정하게 인사해주는 사장님. 어이, 영국 친구, 이제는 런던에서 치킨 대사라며?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고, 조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다 사장님 덕분이죠. 그 한 조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조지는 다시 치킨을 주문했고, 예전처럼 장갑을 끼고 조용히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었다. 바사삭. 그 익숙한 바삭한 소리와 함께 달콤하면서도 깊은 간장의 향이 코를 자극했다. 한 입 한 입, 조지는 그동안의 고생과 고민, 외로움과 감동을 함께 삼켰다. 이 맛이야. 이게 진짜야. 그는 자신이 그 맛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는지를 다시금 느꼈다. 다 먹고 난 후 그는 가게 벽면에 있던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이 치킨은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건넨 따뜻한 악수였고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첫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마지막 장면. 조지는 서울 거리를 걷는다. 가방에는 무절임과 고춧가루를 담고 있고 마음속에는 한국을 향한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결국 하나입니다. 치킨은 입으로 먹는 음식이지만 가슴으로 남는 문화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그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